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 침묵의 킬러,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습관병 제가 이야기했었죠. 생활습관병이란 건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흔한 병입니다. 이전에 성인병이라고 불렀었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암, 지방간, 우리 성인이 걸릴 수 있는, 성인이 아니더라도 걸릴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질병들, 다 생활습관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주 일부에서 유전이 원인이 되겠지만요. 원인은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흡연, 음주, 비만, 고기의 과다 섭취, 운동 부족,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 짜게 먹는 습관 등입니다. 여기서 고기는 이제 색이 붉은색 계통, 적색육, 즉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과 치료는 바로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하고 약물을 치료하는 것이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이상지질혈증이든 생활습관병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혈압이란 것은 혈액이 혈관벽에 가는 힘입니다. 혈압을 제대로 측정하려면요, 최소 2회 이상, 그리고 다른 날 또 한 번 방문한 2회 이상 방문해서 평균 혈압을 내야 됩니다.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바로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심장이, 오른쪽 그림이네요.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입니다. 높죠. 그리고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하면서 피를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고혈압의 정의는 뭐냐? 2003년도 미국 국립보건원 합동국가위원회 고혈압의 예방, 발견, 평가 및 치료에 관한 제7차 보고서 JNC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유럽심장학회 그리고 유럽고혈압학회에서는 정상혈압을 수축기 혈압은 120mm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확장기 혈압 80 미만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정상혈압이고요. 일기 고혈압, 즉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혹은 확장기 혈압이 90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혈압 환자의 경우 목표 치료 혈압은 어떻게 되느냐? 네, 2014년도 JNC8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150/90 미만입니다. 즉 수축기 혈압은 150 미만, 확장기 혈압은 90 미만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60세 미만에서는 이보다 좀 낮은 수축기 혈압은 140 미만, 확장기 혈압은 90 미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혈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종합이 되면서 그렇게 무조건 낮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혈압 이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고혈압 기준이 2년 전에 제시가 됐었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2017년 11월에 미국 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그리고 심장학회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자, 여기에서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요, 원래 일기 고혈압이란 게 수축기 혈압 140 혹은 확장기 혈압 90 이상이었는데 이거보다 약 10 정도를 낮춘 130 혹은 확장기 혈압은 80 이상인 경우 고혈압이라고 제시를 한 거죠.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혈압 환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런 주장과 관련해 미국 가정의학회 그리고 미국 내과의사학회에서는요, 미국 심장협회와 심장학회의 새로운 고혈압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나왔던 체계적 문헌 고찰이 부족하고 혈압 기준을 낮춤에 따른 해로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해 인정할 수 없고 이전 JNC8의 고혈압 기준 및 목표 혈압을 따르기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이 미국 가정의학회와 미국 내과의사학회의 의견을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혈압 기준은 이전과 같이 140 혹은 90 이상인 경우에 고혈압이라고 하고, 목표 혈압은 60세 이상에서는 150 그리고 90 미만이고 60세 미만에서는 140, 90 미만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인데요. 1차성 고혈압은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그 자체로 그냥 혈압이 높은 것을 바로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가 이 1차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을 차지하죠. 95% 이상이 됩니다. 기전은 바로 심박출량과 총 말초혈관 저항의 증가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한 다른 질병의 원인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1차성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생활습관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Secondary Hypertension.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 질환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것입니다. 5% 미만인데요. 그 원인으로 대표적인 게 신장질환, 그리고 부신, 신장 위에 조그만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죠. 여기에 생기는 종양, 갈색종이나 고알도스테론증, 그리고 이제 쿠싱 증후군, 임신성 고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증, 약제 등입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원인 질환이 치료가 되면 고혈압이 완치가 됩니다. 자, 그럼 1차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 가장 많은 고혈압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경우,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운동이 부족한 경우, 비만한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짜게 먹는 식습관,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가족력 등이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인구 뭘까요? 꽤 많습니다. 남자는 3명 중 1명, 대략 32% 정도고요. 여성은 4명 중 1명, 26.8%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혈압은 어떤 증상이 있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킬러, 사일런트 킬러입니다. 즉, 혈압이 아무리 높아도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한 증상이 없습니다. 간혹 뒷머리가 당긴다거나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혈압 때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자체로 그런 증상이 생기고 2차적으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아무리 혈압이 높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는 무증상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혈압 상태를 장시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수년 혹은 몇 년, 10년, 20년 후에 합병증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합병증은 우리 생명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바이탈 오간들이죠. 심장, 뇌, 그리고 신장, 그리고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의 경우는 좌심실이 비대되거나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뇌의 경우에는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신장에는 신경화증에 의한 만성신장질환, 그리고 말초혈관에 협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진단은 혈압을 측정할 때 한 번 쟀다고 고혈압이 진단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안정된 상태에서 최소한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는데요. 일단 한 번 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재고, 즉 같은 날 2번 재고요. 2, 3일 정도 며칠 있다가 한 번 더 측정합니다. 여기서 한 번은 2번 더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4회를 측정해서 평균을 냈을 때 수축기와 확장기가 각각 140 혹은 90 이상인 경우에는 고혈압이 진단이 되겠죠. 흡연 및 카페인 음료 마시는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소 30분 있다가 혈압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 1-2시간 후에, 그리고 기상 직후는 30분이나 혹은 취침 전 측정이 도움이 됩니다. 평균 혈압 140 혹은 90 이상이 되면 고혈압인데요.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는 5에서 10 정도가 낮기 때문에 가정에서 측정했을 때 130 혹은 80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고혈압 진단, 백의고혈압이란 말이 있는데요. White Coat Hypertension인데 백의라는 것은 의사 가운을 이야기합니다. 집이나 다른 곳에서는 정상 혈압인데 병원만 오면 혈압으로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혈압을 측정하거나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정상이면 백의고혈압이라고 진단하고 대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의고혈압이 너무 자주 지속되는 경우에 고혈압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보고도 일부 있습니다. 가면고혈압, 마스크드 하이퍼텐션은 백의고혈압과 반대입니다. 자, 그럼 고혈압 치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금연, 절주, 표준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짜게 먹지 않기 등의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을 최소 3 내지 6개월 정도 하면요,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혈압이 목표혈압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을 최소 3 내지 6개월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요법은 고혈압 약을 먹을 때 복용할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먹고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됐다 할지라도
혈압약을 끊게 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에라도 생활 개선이 잘 되고 혈압 자체가 120에 80 이하로 더 아래쪽으로 너무 낮게 유지가 된다면 약물을 용량을 줄이거나 비약물요법, 즉 약을 끊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꼭 주치의와 같이 상담을 하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혈압 합병증은 어떤 것이 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고 동맥경화가 촉진되면서 각종 주요 장기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이러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성 고혈압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바로 화면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고혈압 발생이 20세 이전이나 혹은 50세 이후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선천성 대동맥 혈관 기형에 의한 대동맥 축착증, 동맥경화에 의한 신장동맥 협착에 의한 신동맥 고혈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자체가 너무 높은 경우, 수축기는 180, 이완기는 110 이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동맥 고혈압, 신장에 있는 동맥의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부신 호르몬 분비 종양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사와 상담해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발견 당시 혈압에 의한 심한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나 고혈압 약제에 대한 반응이 나쁜 경우, 이런 경우에도 2차성 고혈압을 의심해야 되고요. 그 외에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저칼륨 혈증, 즉 혈액 내 칼륨의 수치가 낮은 경우, 맥박이 빠르거나 손떨림, 식은땀의 증상이 있는 경우, 혈압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가족력상 유전적인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2차성 고혈압 의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고혈압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즉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혹은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이라 하더라도 바로 약을 먹는 대신에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생활습관 개선 없이 바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해온 분들이 아마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약을 끊지 말고요.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서 혈압이 정상보다 많이 낮게 나오는 경우, 이를테면 수축기는 100 미만, 이완기는 70, 60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약의 용량을 줄여가면서 고혈압 약을 끊는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치료 혈압은 60세 이상에서는 150 미만, 그리고 60세 미만에서는 수축기 혈압 140 미만으로 유지하시면 되고, 확장기 혈압은 공통으로 90 미만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표 치료로 혈압을 잘 유지한다면 굳이 약을 복용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